골든에이지 TV.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와 투자를 공부하는 골든에이지 TV입니다. 돈이 되는 원자재 공부 2차 전지용 원자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세 번째 시리즈는 최근 원자재 투자 상품 중에 원자재 ETF와 함께 높은 수익률로 주목을 받고 있는 ETN에 대한 내용을 신문기사를 통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또 2차 전지 원자재 중에 리튬 니켈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고, 오늘은 양극재에 들어가는 또 다른 원자재 코발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ETN 하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ETF랑 거의 유사한데요. 아마 이거 듣는 분들 좀 제대로 알면 이런 걸로도 투자를 하는구나 라고 한번 좀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신문기사는 9월 8일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은 올해 니켈 등 금속 ETN 강세, 수익률 10위권에 6개 포진이라는 내용이고요. 올해 코스피의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주가의 등락폭이 꽤 컸던 것 같아요. 2250까지 막 올랐다가 또 8월달에 2000선도 무너졌다가 뭐 디플레이션 얘기도 나왔다가 다시 또 요즘엔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죠? 그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들어가 있는 돈은 많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플러스 나는 적은 없고 이게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등락폭이 큰 상태에서 조금 올라가면 사실 수익률은 더 좋아지잖아요. 그런 걸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레버리지를 써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쉽지 않네요. 근데 반면에 올해 금, 은, 또 니켈, 철 등 국제 가격이 급등하면서 뭐 보시는 것처럼 이들 금속 관련 상장지수 증권 ETN은 수익률을 뭐 많이 올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연초에 이후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국내 ETN 수익률 1위 상품은 대신 니켈 선물 ETN인데요. 지난 8월 5일 기준으로는 157.2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ETN은 런던 금속거래소 LME에 상장된 니켈 선물 일간 수익률 곱하기 2 곱하기 2배를 하는 걸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고요. 뭐 어쨌든 뭐 니켈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수익률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요. 이제 뭐 니켈 가격 상승 원인은 뭐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지만 뭐 세계 최대 니켈 생산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수출 금지 조치도 뭐 좀 앞당겨서 진행한다고 발표도 했고, 여기에 뭐 다른 뭐 광산 이런 이슈들도 있고, 역시 뭐 그 2차 전지에 대한 뭐 성장세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LME 니켈 선물 가격도 올해 들어서 63.73% 정도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도 뭐 공급 차질에 더해서 니켈을 원료로 하는 중국의 스테인리스강 생산은 여전히 수요가 탄탄하고, 단기적으로는 뭐 원자재 관련 투기적 수요가 니켈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보면 당분간 뭐 강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또 여기에 미국 경기 둔화가 심화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하락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니켈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위험 요인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원자재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에 항상 원자재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주식을 더 공부를 많이 해서 해도 되겠지만 사실 원자재에 대해서도 이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을 좀 커버해 주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ETN이 거래량이 좀 작아요. 뭐 나중에 좀 얘기하시겠지만, 그래서 초창기 때 저도 좀 사고 싶어도 이게 좀 비싸게 사는 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게 무섭게 올라가요. 이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무서워서 중간에 좀 환멸을 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더 올라가던데. 그래서 참 이게 살 때보다 팔 때가 상당히 어렵구나, 원자재도.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앞서 신문기사에 나왔던 ETN을 좀 알아볼 건데요. ETN은 주로 주가지수나 개별 종목 주가를 기초지수로 삼는 상장지수 펀드, 즉 ETF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증권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서 손쉽게 사고 팔 수도 있고요. 매매 시에 가격이 바로 반영이 되고, 뭐 낮은 운용보수나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뭐 이런 ETF의 기본적인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지수의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된다는 점에서도 ETF와 아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이면서 장점이 ETF에서의 주 리스크가 추적 오차라고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추적 오차라고 하는 거는 자산 운용의 결과, 즉 펀드 수익률이 기초지수가 만드는 수익에 미치지 못할 위험을 말하는 건데요. ETF는 기초지수를 포트폴리오 형태로 묶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뭐 각각의 개별 수익들이 펀드 수익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ETN은
증권사가 신용으로 지수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기초지수 수익을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면 ETN의 발행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권사고요. ETF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여기서 또 단점도 나오긴 하는데 ETN은 증권사 신용도를 기반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발행 증권사가 파산을 할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ETN은 채권으로 분류되는 이제 그런 거고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형 증권사였던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리먼 ETN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투자권을 모두 날려먹은 그런 과거의 이력도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니까 채권으로 분류가 되는 거군요. 네. 저는 뭐 ETN하고 ETF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투자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었네요. 채권도 어쨌든 그 당시 가격이 반영이 되는 것처럼 얘도 어차피 반영은 되지만 얘가 또 만기가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지수 수익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코덱스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삼성 투자 전문인가요? 하여튼 투자 운용인가? 투자 운용이죠. 예, 삼성이고 그다음에 뭐 타이거 하면은 이제 미래에셋 네. 투자 전문이었고 미래에셋 증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증권사인 그 ETN 같은 경우 QV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투자증권에서 직접 하는 NH죠. NH에서 하는 건 뭐 QV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증권사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여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보시는 표는 ETN하고 ETF를 비교한 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ETF는 자산운용사가 발행하고 ETN은 증권사가 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산운용 이런 거에 대한 제약이 훨씬 적고요. 구성 종목 수도 주식형 ETN의 경우는 5종목 이상이면 되고 최소 10종목 이상이 담겨야 하는 ETF에 비해서는 훨씬 단순한 구조입니다. 또한 ETN은 채권 성격이어서 만기가 존재합니다. 만기까지 증권사가 자유롭게 자산을 운영을 하고 기초지수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구조고요. 그래서 ETN은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채권 또는 약속어음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ETF는 펀드입니다. 펀드인데 상장을 해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고생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ETN이 이 만기가 있다는 걸 제가 잘 몰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ETF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통상 ETF는 그 만기 없이 꾸준히 가고 아까 롤오버 비용이라는 걸 이제 지불하고 이렇게 하는데 ETN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해서 만기가 얼마 안 남은 ETF를 산 거예요. ETN을 그렇죠. ETN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큰 돈을 산 건 아닌데 연습 삼아 요거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보자 하고서 샀는데 한 달쯤 지났더니 ETN이 없어진 거예요. 그 항목에서.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손해를 봤죠. 손해를 봤는데 봤더니 얘네가 만기가 끝나서 그 금액을 그냥 사가지고 현금으로 돌려주더라고요. 다시 말해 채권 회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구조구나라는 걸 한번 느꼈는데 그러니까 뭐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이 만기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겠더라고요. 잘못하면은 너무 비싼 비용에서 사서 만기 때 그냥 그 지수 가격으로 그냥 주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 가격으로 주니까 뭐 증권사 안 망하면 그냥 받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더 갖고 있었으면 더 올랐을 텐데.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ETN은 만기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그때 느꼈습니다. 이제 2차 전지의 또 다른 원자재 코발트를 좀 살펴볼 겁니다. 앞서 2차 전지 하면서 양극재에서 종종 등장했던 원자재고요. 코발트의 경우 정교학적으로 안정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서 여러 번 충전해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초창기 리튬 2차 전지가 상용화되었을 때부터 2차 전지의 양극재로 핵심 재료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최근 기술 개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니켈 비중을 높이면서 코발트 사용량을 줄이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코발트는 원자 번호가 27번이에요. 27번이고 주기율표에서는 9족에 속한다고 합니다. 1735년 스웨덴의 브란트가 금속 상태 원소로 처음 분리에 성공했다고 하고요. 이 코발트 특징은 단단하고 옅은 푸른색을 띠는 은혜색 금속이고요. 예전에 코발트 광석은 수천 년 동안 도자기나 유리, 푸른색 이런 데 내는데 쓰였고 푸른색 물감 재료로 널리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푸른색을 말할 때 쓰는 코발트 블루 이런 게 여기서 나왔고요. 그게 그 블루가 네. 이 코발트 블루예요. 네, 코발트 블루를 만들려면 근데 알루미늄과 결합된 산화물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천연 상태에서는 금속 코발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화합물만 존재하고 있고요.
코발트가 들어가 있는 광물은 한 200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이 중에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몇 종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그 존재하더라도 비소나 황화물 정도로 가치되어 있고요. 특히 코발트는 주로 구리하고 니켈 생산할 때 부산물 얻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코발트 생산 방법도 이런 주 생산 금속의 종류나 또 광석에서의 코발트 함량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고 하고 방식은 전기분해나 음이온 교환 방식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1위의 코발트 생산국은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이고 전체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즉 콩고에 코발트 함량이 높은 광석이 많이 있는 거고요. 주로 콩고에만 포진이 돼 있고 문제는 이제 이런 작업들을 콩고 여성들이나 어린이들이 수작업으로 대거 동원돼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들이 이제 여러 유해 물질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 이거에 대한 비난 여론도 되게 많고 환경 안전 이런 데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서 한 것도 있지만 또 이런 이유로 이렇게 이제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코발트 사용을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겠네요. 최근에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 원자재라든지, 금도 마찬가지고요. 은도 마찬가지고, 이 좀 불법적이거나 너무 인권이 열악한 데서 이렇게 개발되거나 생산된 걸 쓰지 말자는 운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발트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 콩고 민주공화국이 좀 이렇게 썩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말이 민주공화국이지 거의 군사 독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꼭 일단 군사 독재는 민주란 말을 쓰더라고요. 오죽하면. 하여튼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코발트를 대체하려고 다른 물질을 많이 쓴다는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긴 했습니다. 네. 니켈도 그래서 더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코발트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게 별로 되지 않는데 한두국에 한 나라에서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건 이게 하여튼 이 가격을 변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맞습니다. 코발트 매장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장량의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 콩고 한 곳에 집중돼 있고요. 한 해 코발트 생산량의 60% 이상이 콩고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콩고에서 생산량이 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발트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생산량이 줄면 가격이 상승하는 한마디로 이제 콩고 상황에 따라서 코발트 가격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코발트는 이제 주로 콩고에서는 주로 수공업 형태로 생산이 되고 이제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구리나 니켈 광물의 부산물로 채굴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코발트 부존량은 700만 톤 정도로 보고 있고 이 중에 절반인 340만 톤이 콩고에 매장돼 있고 그 다음에 호주에 100만 톤, 쿠바에 50만 톤 정도 매장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 쿠바가 아주 조그만 나라에도 네. 대단합니다. 왼쪽 그래프 생산량 옆에 보이는 수치가 부존량 대비 생산량 비중을 말하는데 1.9% 수준이라서 당장 이게 고갈되거나 부족한 상황이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나라가 그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입니다. 사실 그동안 콩고 그렇게 관심사가 아니어가지고 위치를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도는 붙여봤고요. 아프리카 좀 정 가운데 쪽에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야, 바다가 바다의 근처에 있지 않네요. 바다 근처에 없다는 얘기는 이게 수출을 할 때, 수입할 때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60% 그러니까. 전세 60%의 코발트가 생산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코발트 수요를 좀 보겠습니다. 코발트 수요는 15년부터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파란색 선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코발트 수요 비중입니다. 2025년 전기차용 코발트 수요는 약 9만 톤으로 2017년 대비 약 6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전체 코발트 수요 역시 22만 톤으로 2017년에 약 2배, 연평균 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수요의 증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코발트의 사용주 역시 배터리가 42%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류별로 보면 모바일용 2차 전지 양극재 주로 LCO, L은 리튬, 코발트 산화물, 리튬 코발트 산화물을 쓰는데 코발트 비중이 60% 정도 차지하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양극재에는 적용 제품별로 해서 비중이 좀 다르긴 하지만 현재는 이제 주로 NCM62가 주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N은 니켈, C는 코발트,
M은 망간을 말하고, 유기는 각각의 함량을 말합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이제 파나소닉에서 공급을 받는데 NCA811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NCA811의 경우에는 뭐 N은 니켈이고 C가 코발트인데 모델 S에 120kg 정도가 쓰인대요. 그래서 그 중에 뭐 코발트가 10% 정도 차지하니까 10kg 조금 넘는 양이 사용되고 있는 셈이고요. 역시 코발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배터리 업계는 뭐 필요한 코발트 비중을 낮추는 대신에 뭐 다른 니켈을 올린다거나 하는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뭐 이를 통해서 어쨌든 가격 경쟁력은 올라가겠죠. 특히 이제 세계 최대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업체인 파나소닉의 경우는 앞으로 코발트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니켈만 갖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안정성 때문에 사실 코발트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부풀거나 뭐 이런 맞아요.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니켈은 터질 수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게 코발트를 갖고 적절하게 이걸 통제하는 것 때문에 코발트의 필요성이 있긴 있는데 아마 기술 개발이 충분히 될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 코발트라는 게 특정한 그 전기적 성질을 다른 물질이 뭐 커버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게 어려워서 그리고 양산이 어렵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건 사실인데 아예 좀 줄이고 있으니까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만약에 안 없어진다고 해도 야 전 세계 수요량이 향후에 는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부존량이 한 700만 톤 정도라고 치면 이게 금방 없어지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뭐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야, 지금 같은 수준으로 가면 코발트를 안 쓰지 않는 이상은 가격이 계속 폭등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CM622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최근이고 테슬라는 811을 써요. 그러니까 10%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점점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제 코발트 가격 추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LME 가격 기준으로 2016년도에 3만 달러 수준에서 2017년부터 18년 초까지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요. 9개월 만에 3.5배가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 요인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수요 확대로 인해서 전기차용 2차 전지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또 앞서 최대 생산지라고 말씀드렸던 콩고에서 코발트를 전략 물조하면서 자국 내 광물 업체에 세금을 올린 부분도 상승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발트가 구리 니켈의 부산물로 만들어지다 보니 가격에 대한 공급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생산량을 못 맞춘 부분도 좀 있고요. 2018년 1분기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또 가파르게 하락하며 2019년 들어서는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최근에는 또 코발트 공급업체, 최대 공급업체인 글렌코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뭐 가격을 올리려는 목적인지 모르겠으나 콩고에 있는 무탄다 광산이 이들 소유인데 코발트 생산을 2019년도부터 중단할 거다, 연말부터 중단할 거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것도 있고 어쨌든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가격 역시 오르는 분위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코발트를 아예 없앨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이 뭐 어느 정도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테니까요. 그에 비해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수요량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야, 이 코발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배터리 업체들의 그 원가가 하여튼 상승하는 요인인 건 분명하겠네요. 분명하죠. 근데 생각보다 빨리 코발트 대체물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보면은 점점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모바일 쪽에도 뭐 개발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아, 벌써 많이 코발트 안 쓰고? 뭐 안 쓰는 것도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야, 그러면 코발트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가격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인버스 ETN을 한번 어디 가서 코발트 인버스 ETN을 아마 국내 코발트 ETF는 없죠. ETF는 못 본 것 같습니다. ETN도 없고 ETN도 없는 거. 아마 이런 걸 사려면은 미국이라든지 영국에 있는 증권사의 직구로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원자재 투자 상품인 ETN과 2차 전지의 주요 원자재인 코발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원자재를 통해 경제와 투자 알아보는 시간,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든에이지 TV